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폴란드의 차기 전차 사업에서 유력 후보에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방산 매체인 오버트디펜스닷컴은 지난 5월 16일자 기사에서 폴란드의 차기 주력 전차 선정 사업에서 현대로템의 K2 전차가 독일과 미국의 경쟁을 따돌리고 유력한 후보에 올라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당 매체는 폴란드가 지난 4월 보유 중이던 230대의 T-72 주력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기증했다면서 울프 프로그램을 통해 주력 전차의 빈자리를 빠른 시간 내에 대체해야 하는 폴란드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주력 전차를 공급할 수 있는 한국의 K2 전차를 주력 전차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2019년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폴란드는 총 382대의 T-72 전차를 보유했지만 노후화와 수리 부품 부족 등의 이유로 상당수의 전차가 운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폴란드는 T-72 전차를 거의 40년 가까이 운용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지난 4월에 보유 중이던 T-72 전차 230대를 우크라이나에 기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대신 폴란드는 미국으로부터 250대의 M1A2 에이브람스 전차를 제공받을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에 기증되는 T-72 전차의 빈자리를 미군의 M1A2 전차로 메우겠다는 전략입니다. 또한 폴란드는 T-72 전차를 자국에서 개조하여 업그레이드 시킨 230대의 PT-91 전차의 교체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울프 프로그램으로 명명된 폴란드의 차세대 주력 전차 선정 사업에는 독일 레오파드2 전차와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 전차,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가 후보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버트디펜스닷컴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K2 전차가 폴란드의 차기 전차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당장 폴란드에 필요한 전차 수량을 맞출 수 있는 곳이 현대로템뿐이며 장기적으로 수리 및 전차 개발 기술 이전 등에서 경쟁사 대비 한국이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강력한 경쟁자인 독일 레오파드2는 현재 독일 정부가 자체 무장력을 강화하면서 당장 폴란드에 보낼 물량 자체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오버트디펜스닷컴은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가까운 시일 내에 230대의 PT-91 전차를 교체해야 하는데 생산업체인 독일의 KMW는 충분한 수량 확보에 대한 답변을 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레오파드 전차의 엄청난 가격은 폴란드를 주저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 2017년에 카타르에 62대가 수출되었는데 당시 독일은 레오파드 전차 62대를 24억 8천만 달러에 판매했습니다. 대당 가격으로 따지면 현재 환율 기준으로 한 대당 가격이 4천만 달러, 한화로 약 500억 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가격입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K2 전차는 한국 육군에 납품한 대당 가격이 90억 원 정도 수준이며 만약 수출을 한다고 하면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넣어서 대당 가격이 약 150억 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가 이렇게 비싸진 이유는 냉전 이후 전 세계적인 전차의 생산량 감소와 또한 중고 판매가 많아지는 덕분에 신규 전차 생산분에 악영향을 끼쳐 가격이 인상되는 문제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정치적 이유 때문에 레오파드 전차의 수출이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M1 에이브람스 운용국가인 사우디에서 레오파드2를 800대 정도 구매하려다가 독일 의회의 태클 때문에 M1 에이브람스 추가 도입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분쟁국가나 독재국가에 무기를 팔지 않는다는 정치적 이슈 때문에 판매국도 제한되어 있어 레오파드 전차의 가격은 비싸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오파드 전차는 독일을 제외한 2,700여 대가 판매되었지만 실전 사례가 제한적이라는 것도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M1 전차는 초창기에 시간과 예산에 쫓겨서 전차장 조준경을 탑재하지 못했고 장갑판 강판재와 열상이 좀 뒤처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레오파드2와 성능상으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걸프전에서 수많은 T-55와 T-72를 피해 제물로 삼아 학살하며 압도적인 능력을 아낌없이 보여주었고 이후 실전을 거치며 업그레이드한 M1A2 SEP는 세계 최강 전차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유럽의 경제 위기로 유로파이터조차 퇴출위기인 상황에서 레오파드2는 성능 개량보다 존재 자체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실제로 독일군은 레오파드2 보유분 2,100대 중 1,233대를 외국에 매각했고 최종적으로 보유분을 225대로 줄일 계획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에서 전차 도입이 다시 확산되고 있지만 미국의 M1A2 전차를 생산하는 제너럴 다이내믹스 역시 독일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이미 미 육군과 주방위군의 선주문을 소화하기 위해 생산 공장을 최대로 가동 중입니다. 폴란드가 미군의 M1A2 전차를 차기 전차로 선정해도 도입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것이 오버트디펜스닷컴의 분석입니다. 게다가 M1A2는 현재 기동 중인 전차 중 가장 무거운 덩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신속 기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장 및 불량을 해결하기 위해 수리 부품 및 기술자들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도 폴란드는
미국에게 상당한 비용이 추가로 지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현대로템은 K2 흡표 전차의 현지형 모델을 폴란드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전차 대비 가격이 합리적이며 성능 역시 유사한 수준입니다. 특히 가장 최신 기술들이 적용된 3.5세대 전차인 만큼 향후 개량에 대한 부담도 적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현대로템이 직접 한국에서 1차분을 생산하고 2차분부터는 폴란드 현지에 합작사를 설립해 직접 생산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폴란드 정부 입장에서는 향후 차세대 전차 개발에 필요한 기술 및 인력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오버트디펜스닷컴은 폴란드에 있어 최고의 선택은 미군의 M1A2 주력 전차를 선정함으로써 폴란드 기갑부대를 통합하는 것을 최상의 해결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만큼 K2 전차를 통해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독일은 그동안 전차의 생산량을 축소하고 있어 단기간에 전차의 생산량을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 자리를 우리나라의 K2 전차가 차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방 세계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무기의 도입을 추진 중이던 인도가 러시아의 KA-31 헬기의 도입을 무기한 연기하여 러시아산 무기 수출이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고 미국 언론이 전했습니다. 미국의 디펜스 뉴스는 지난 5월 16일에 인도가 자국산 항모에서 운용하는 KA-31 조기경보 헬기의 추가 조달을 무기한 중단할 것으로 알려져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 방위산업계의 제조 능력과 자금 조달 능력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인도는 올해 7월에 취역 예정인 자국산 비크란드 항모에 필요한 KA-31 조기경보 헬기의 추가 협상을 2019년에 개시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와 러시아가 헬기의 가격을 높게 설정하여 교섭은 막혀 있었지만 KA-31 10대를 5억 2천만 달러 선에서 도입하는 것으로 러시아와 이야기가 정리되어 2022년 2월부터 계약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서방 세계의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 방산업계의 제조 능력에 대한 우려, 그리고 국제사회의 엄격한 대러시아 태도 속에 거래를 강행할 위험과 루블화 결제 메커니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여러 문제에 직면하자 인도 정부 관계자는 KA-31 도입을 무기한 중단하게 됐다고 디펜스 뉴스는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인도는 KA-31의 추가 도입을 중단하고 대체 기종을 도입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바이든 정부는 제재에 직면한 러시아제 무기 구입이 미미할 것을 예상하고 미국제 무기 수출 조건 완화를 미 의회에 압박하고 있으며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에 터키에 F-16V 매각을 허용하라고 미 의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러시아의 해외 고객을 빼앗음으로써 러시아 방산업체들의 무기 연구 개발 및 제조 약화를 추진하여 러시아의 무기 수출을 통한 영향력 확대도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바이든 정부는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바이든 정부의 무기 수출 조건 완화에 미 의회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S-400 도입을 강행한 인도에 대한 제재 등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중단된 여러 가지 현안도 있어 바이든 정부의 근본적인 무기 수출 정책의 재검토는 미국에 당면한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한 뒤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